안녕하세요. 네, 하우투 부모의 문성주 원장입니다. 여러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통이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사회관계 스킬인 것 같은데 막상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통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거의 93%를 차지해요. 오늘 얘기 드릴 것은 7%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킬을 어떤 태도로 잘 사용하시느냐, 그런 굉장한 효과를 누리실 거고요. 그 태도를 장착하지 않으시면 이 공식이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먹히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구성 요소는 네 가지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I 메시지, you 메시지라고 하는 말. 우리가 I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말 속에 you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즉, 다시 말해서 I 메시지로 포장되어진 you 메시지가 많다는 거고요. you 메시지는 어떠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냐면 너 잘못했어. 너 이딴 식으로 하고 있잖아.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공격성이 엄청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네가 이렇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따옴표 안에 있는 이 표현은요. 나는 네가 이렇다고 생각해. 나는은 쏙 빠지고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유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 메시지가 아닌 아이 메시지로 이야기하려면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네 가지 구성들을 잘 구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은 연습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소개받는 시간이니까요. 자, 하나의 구성 요소는 뭐냐면 행동으로 표현해 주기예요. 여러분이 상대를 보면서 되게 이제 우라가 치밀어서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은 I 메시지를 가장한 U 메시지라고 했고, U 메시지는 너는 이렇잖아. 너는 되게 성급해. 너는 책임감이 없어. 너 왜 그렇게 대책이 없니? 도대체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 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내가 보는 방식으로 나는 이렇게 보였어. 나는 이렇게 들었단 말이지. 지금 상황적으로 이게 늘어져 있어 라고 하는 행동으로 표현해주는 대화가 I 메시지. 나는 그렇게 보이거든. 나는 그렇게 들리거든. 네. 나의 감정 표현하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렇게 느끼거든.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한테서 일어나는 정서는 이런 거야. 라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나의 욕구. 나는 이랬으면 하는 긍정적인 상이 있어요. 내가 그렸던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은 이런 거였거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 나의 감정은 이래, 나의 느낌은 이래, 정서는 이래를 드러내는 거. 이게 나의 감정 표현하기죠. 자, 상황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나의 상황에서 그래서 나는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지금 당장 현실에서 작게나마 움직여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요청하는 게 구체적인 요구사항 말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바를, 나는 불편한 바를 이야기할 때 이 네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다 세팅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최상이겠죠. 그러나 상대가 나보다 좀 덜 한다, 나보다 좀 많이 한다, 이미 해본 적이 있다, 상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라는 상황에 따라서 이 네 가지를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걸 원했었던 거거든 하고 나의 욕구 두 가지 세트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감정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 진짜 지금 수치스러워. 라고 하는 감정만으로도 내 상황이 어떤지를 잘 표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1절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마지막에 있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불을 꺼줄 수 있겠어? 불 좀 꺼줘 라고 하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 이 구성 하나만 이야기해도 안전하게 연결감이 느껴지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조합하기 위해선 하나라도 모두 제대로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까지도 제가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행동으로 표현해주기 대화가 있어요. 이 행동으로 표현해주기의 대화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보여.
나는 들려. 보았다,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은 별로 안 보고 싶은 모습을 내가 보았지 뭐야. 나는 안 듣고 싶은 것을 들었지 뭐야.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어. 그럼 나의 정서는 되게 좋은 걸 거야. 그래서 좋은 정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나는 듣고 싶은 말을 들었지 뭐야. 그럼 어때요? 그런 말을 들으니 나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행동으로 표현해 주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했던 거를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표현해 주는 대화에는요, 판단과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 하여튼 말이라고는 안 들어먹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I 메시지가 아니라 you 메시지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 판단, 해석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날 좀 무시해 라고 하잖아요. 자, 무시했다라는 거에는 객관적인 사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것들을 행동으로 전달하는 표현은 뭐냐면 일단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주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빈도부사를 넣으면 안 돼요. 빈도부사가 뭐냐면 그러더라. 맨 그래. 항상 그렇다니까. 언제나 라고 하는 빈도부사가 있어요. 이 빈도부사가 들어가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저항적이게 됩니다. 저 사람 또 시작이네 라고 귀를 닫아버리게 하는 아주 커다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빈도부사 사용하지 않고요. 사건의 시간 순서로 나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판단과 해석이 들어있지 않고 오로지 행동만으로 내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편집이 필요해요. 편집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좀 바꿨으면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 더 들어보자면, 만약에 아이들이 욕실 사용이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못 알아듣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욕실문 딱 열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 들어. 너 좀 깨끗이 쓸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더러워. 깨끗이 썼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잘 전달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너무 알아듣기 힘들게 대한민국 말을 쓰고 있지만 전혀 번역이나 통역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자, 화장실이 굉장히 더러워. 욕실이 굉장히 더럽게 사용되고 있어. 라고 할 때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거울에 이 양치하는 그 치약 방울들이 막 묻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목욕을 하고 나서 거품이 욕조에 막 묻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때자국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욕조에 묻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머리카락에 바닥에 막 너저분하게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변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노란 오줌 방울이 여기저기 묻어 있어요. 그리고 사용한 수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곰팡이가 핀 그 욕실화가 막 이리저리 굴러다녀요. 이런 것들이 모두 더럽다라는 걸 표현한다면, 아우, 더러워. 그러면 그 모든 걸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행동 표현은, 잠깐, 여기서요. 행동 표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 눈에는 이게 보여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 표현은 즉각적이거나 지금 현재적인 상황을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욕구 전달하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을 전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욕실 사용에서를 비유를 하면 얘기를 드리면요. 엄마는 욕실을 사용하고 나서 거울이 깨끗하기를 바라거든. 엄마는 화장실을 쓰고 나면 변기가 깨끗했으면 좋겠거든. 엄마는 사용한 수건이 벽에 걸려져 있으면 좋겠어. 혹은 빨래 바구니에 넣어져 있으면 좋겠거든. 그리고 바닥에 머리카락 없이 깨끗한 바닥을 나는 원하거든. 이렇게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아무런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려지는 이 이미지를 상대에게 잘 들여다 보여주면, 아, 엄마는 그걸 원하는데 지금 엄마 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보였어.
그럼 엄마의 느낌이 어땠을지 보여지는 거죠. 네. 자, 욕구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욕구 사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 욕구의 종류를 쫙 하면요. 표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미지 그림으로 사진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저희는 대화 스킬을 연습을 하면서 그거를 입으로 굉장히 잘 언급할 수 있도록, 입에 익숙할 수 있도록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자꾸자꾸 이렇게 읊조리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정서적인 욕구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나 공감받고 싶어. 나는 당신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감을 갖고 싶어. 나는 내가 당신의 와이프라는 걸 인정받고 싶거든. 나 당신 앞에서는 괜찮은 여자인 존중을 받고 싶어.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해받고 싶어.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서적 욕구에 해당을 할 거고요. 안전의 욕구는 뭐겠어요? 그야말로 안전하다는 거죠. 내 몸이 안전하고 내 정서가 상처받지 않도록 안전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고 싶었거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하고 싶거든. 나는 당신을 믿고 싶거든. 그래서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거든. 라고 하는 게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적 욕구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욕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아니, 사실 모든 욕구는 혼자 해결할 수 없고요. 상대가 있어야지만이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특별히 지칭해서 관계적 욕구라고 하면 나는 당신이랑 말이 좀 통했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과 왔다 갔다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이랑 이 일을 같이 협력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당신이 좀 지지해 주기를 바랬거든. 이라고 하는 게 관계적 욕구 안에서 일어나는 자, 자기 실현의 욕구는 뭐예요? 네, 그야말로 성장에 대한 욕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의미에 대한 거를 자기 실현의 욕구에 넣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으면 하거든. 혹은 이 일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나는 만들고 싶거든.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더 성장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싶거든. 그런 것들이 자기 실현의 욕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정서적 욕구라면 나는 내 의견이 존중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감정이 이해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이 팀의 일원으로 내가 소속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싶거든. 그리고 이제 안전의 욕구에 제가 적어놨죠. 이 상황이 진짜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나는 필요해. 그리고 약속이 지켜져야 난 되게 신뢰감을 느끼거든. 그래서 이 욕구는요, 욕구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내가 아주 가치롭게 가지고 있는, 가치를 넣어서 가지고 있는, 가중치가 있는 덕목을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순위 1이 있잖아요. 나는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중요. 나는 질서를 지킨다는 거에 아주 가중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도 욕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의 느낌을 전달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 내가 원했던 그 상황이 이루어지면 긍정적인 느낌이 일어나겠고요. 그 상황을 바랬는데 그렇지 않았고 일이 딴 데로 흘러간다. 혹은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했을 때 나는 부정적인 느낌이 올라오겠죠. 자, 그래서 나의 느낌은 U 메시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U 메시지가 I 메시지로 포장된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구분해 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느낌을 전달하고 나의 정서를 전달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되게 강렬하면서도 어떤 것보다 사실 쉽기도 해요. 그래서 감정과 사실 구분해 보는 연습도 할 겁니다. 자, 느낌 말의 종류는 욕구가 충족되어졌을 때 긍정적인 느낌이 있겠죠.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느낌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서는 가슴 속에 있는 이 기분을 나타내는 말도 있지만 신체적인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뒷골이 뻐근했다. 혹은 막 가슴이 벌렁거렸다.
열뚜껑이 뭐 뻗쳤다. 뭐 이렇게 신체를, 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런 것도 느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립적인 느낌의 그 느낌 말들도 있어요. 이 또한 포털 사이트에 여러분이 기분 단어, 느낌 말의 종류, 이렇게 치시면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부정적인 느낌을 좀 많이 외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부정적인 느낌 단어를 많이 알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소통에 유리합니다. 자, 네 번째 구성 요소의 간략 설명입니다. 나의 요청, 내가 원하는 행동을 요청하기예요. 이건 명령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일 수 있는 한도로 정해놓는 것이 되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당신 술 끊어. 이것은 원하는 행동 요청하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술 끊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 실천하기 힘든 일을 상대에게 요청하는 건 그들로 하여금 소통의 단절감, 또 소통의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시간도 설정해 놓는 게 좋고요. 언제까지라는 것도 설정해 놓는 것이 요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행동으로 사실을 전달하기, 그 다음에 나의 느낌, 그 느낌이 올라오게 하는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상황,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것이 부족하니 요거를 해주길 바래. 혹은 네가 그렇게 해주고 있으니 나 지금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혹은 요것만 더 해준다면 나는 더 좋을 것 같아. 혹은 반복적으로 이런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요청하는 것. 요 네 가지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